교수님 그 클래스라는 말 있잖아요. 클래스 있죠. 네. 클래스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아세요? 네. 학급과 계급. 네. 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네. 공부를 해야지 클래스가 한 단계 올라간다. 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은태입니다. 난 그 생각을 왜 했냐면 아니 이제 우리 보면 주변에 유명한 사람들이 네. 많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뭐 애 공부 안 시켜도 그냥 빌딩 임대료만 받아도 네. 충분히 자식을 잘 할 것 같은데 죽기 살기로 애들을 다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저럴까 생각해봤더니 공부하지 않으면 그 부도 유지하기 어렵고 클래스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예전부터 노동계급은 공부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유한계급이 공부를 했고 그들이 했던 게 공부고 사회는 결국 그들이 했으니까 클래스 떨어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네. 책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 일단 이 책 제가 쓰게 된 계기 좀 말씀드리는 게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어떤 모 기업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이제 지원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유튜브만 보고 딴짓만 한다. 애들한테 왜 공부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을 썼으면 좋겠다. 저한테 부탁을 한 거야. 그래서 네.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하죠. 내가 왜 공부를 했지? 그러면서 이제 저를 좀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한 이유는 어렸을 때 보면 거의 부모님들은 뭐 돈 가지고 싸우는 거. 나는 그런 게 너무 나는 사실 좀 싫었어. 싫죠. 싫어서. 힘들지. 근데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 중학교 때부터 시험이 있었으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뭔가 좀 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다행히 어찌됐건 이제 괜찮은 학교에 간 거고 그리고 이제 70이 됐잖아요. 아직도 붙어 다니는 거야 이게.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거에 근데 사실 그게 오래전 얘기잖아. 사실 잊을만도 한데 계속. 따라다니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출신에 대한 재정이야. 출신은 한 번 입으면 벗을 수 없는 옷이야.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한테 이제 이게 사실 대학생이 이게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네. 고등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나머지 삶은 나를 증명할 필요 없이 좀 평탄하게 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즐길 걸 다 즐긴 다음에 껌껌이 자기를 증명하고 입증하느라 애를 쓰는 게 있다. 너는 어떤 거 택하겠느냐.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내가 지인은 중3인데 애한테 이거 서문을 보여준 다음에 자기가 공부 시작했다고. 저는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글쎄, 제주 북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선배님이 그 교장생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갔을 때 학생들 모아놓을 테니까 잠깐 오래요. 그래가지고 5학년, 6학년 애들이 막 뭔가 뛰싸다가 들어왔는지 강당에 우르르 모였어. 한 5, 60명 되더라고요. 작은 학교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얘기 좀 해주고 질문 받으라 해서 했는데 아무 질문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한 애가 손을 들고 질문하는 무슨 거예요. 질문해?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초등학교 5학년한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어렵다. 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잘 들어야 돼. 경청. 선생님 말이든 누구 얘기든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책을 좀 많이 읽어라. 나는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 아 진짜요? 이거 시험 잘 보는 요령 같은 게 있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개념, 용어를 이해해야 된다. 개념은 용어 속에 있고 용어의 많은 것들은 한자다. 한자를 공부해야 된다. 세 번째는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건 뺑뺑인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해할 만하면 딴 거 주고 그러니까 소화를 해야 되니까 쭉. 그래서 영어로 그 리트리브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떠올리기라는 말을 쓰고 자꾸 떠올려서 되씹어야 이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요약하는 거. 중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고수의 학습법이라는 책도 하나 썼거든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저는 공부의 재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모아왔거든요. 예를 들면 그 신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구두 김원길이라는 사람이 바이네르라는 그런 신발을 만들거든요. 이분은 세상이 필요하게끔 나를 갈고 닦는 것. 나를 갈고 닦아서 세상이 나를 찾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러네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지식산업 얘기할 때도 나오는데 마케터블한 스킬을 가져서 자기가 마켓 밸류가 있어야 돼. 특히 요즘 같은 챗 GPT나고 세상에 뭘 필요로 하지? 그걸 하려면 내가 어떻게 나를 바꿔야 되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다음에 옛날에 삼성 인력 개발원 신태균 미래의 나의 모습과 as is 현재의 나의 모습 사이의 갭을 메꾸려는 모든 노력. 것이 학습이다. 이걸 공부로 정해니까 난 이것도 되게 좋은. 맞아요. as is와 to be라는 게 간격이 있잖아요. 그쵸. 이 간격을 줄이는 활동이 공부다라고 했는데 내가 뭘 아는지 모르면 학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서강대 그 최진석 교수 철학가 그분은 자기 확신을 깨는 과정이다. 너무 좋다. 그쵸? 너무 좋다. 배워야 깨지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잘못된 확신도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잘못된 확신. 아직
맛집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예. 책을 읽으면 자꾸 깨지잖아. 가지고, 예. 책을 자꾸 깨. 아, 내 생각이 맞아요, 틀렸네 이런 맞아요. 걸.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 같아요. 아, 그러니까. 호기심이라는 거의 정의도 음,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것과 알아야 될 것 간에 이 갭을 줄이는 것이 호기심이라고 얘기했는데 모르면은 호기심도 없는 거예요. 맞아. 그렇잖아요. 알아야 호기심이 생겨. 알아야 어느 정도 아는 게 있어야지 뭘 더 알고 싶고 이런 호기심이 생기니까 근데 공부의 어떤 선순환이라고 그럴까? 공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겸손하잖아요. 모른다는 걸 알기 그치. 때문에. 그리고 알아야 될 게 뭔지에 대한 탐구심, 동기부여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 교수님이 저는 책 소개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는 네네. 하게 편이잖아요. 됐죠. 근데 여기서의 공부는 저는 사실 입시 공부 이런 거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자기 발전을 위한 공부인데 계속 공부를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저는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야. 네, 난 사실 지리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지리 역사 엄청 지겨워했었거든요. 지류에 관심 갖게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요새 그런 걸 발견해. 야,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 근데 그게 풍부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네. 저 예전에 어떤 걸 했냐면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 아시죠? 알죠. 우리 티네이저 때 봤잖아. 음. 로맨스고 사랑의 영화인데 나중에 러시아 혁명사라는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 맥락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떤 그래요? 상황에서이구나. 나 러시아 역사는 잘 몰라. 그냥 닥터 지바고하고 근데 그게 1919년에 뭐가 있고 그래서 이 전쟁 속에 이게 다시 돌아오고 나중에 이제 그 정권이 이게 러시아 혁명 그 언저리의 그렇죠.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 펼쳐지는 거니까 예.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해도 맞아. 제대로 보려고 해도 예. 공부가 필요하고 또 공부한 사람은 더 맞아. 많은 거를 들을 수 그러니까. 있구나 하는 그러니까 난 사실 여행도 그런 것 같아요. 난 사실 여행도. 옛날에 스페인을 그냥 일 때문에 몇 번 갔거든요. 근데 네. 스페인에 대한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이제 세계사 보다 보니까 스페인 너무 재미난 거야. 이슬람 공부하고 나서 스페인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여행해야지. 딱 지명도 정해놨어. 네. 최후까지 저항하던 그라나다. 이슬람 공부 없이는 스페인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삶이 되게 충만해지는 것 같아. 네네. 근데 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예요? 답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자신에 대한 공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우리 고 교수님 하는 그런 강점 네. 진단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평생 그 생각 안 하고 산다고요. 그렇죠. 아유, 나 같은 놈이 하는 게 그렇지. 뭐 주로 이런 생각하지. 근데 강점도 어떤 면에서 나를 공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공부가 제일 중요한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한 공부는 약간 소홀히 한다는. 네, 맞아요. 응?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바깥 세계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나를 글쎄. 제대로 아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다음에 더 공부하면서 저는 전공에 대한 재정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공에 목을 매거든요. 와, 제가 전공이 아닌데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제 전공이 뭔지 아시잖아. 알죠. 섬유공학과. 제가 서울공대 섬유과 나온 사람이잖아. 섬유공학과에 그 고분자 공학으로 그치, 박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섬유 아무것도 혼자에 몰라. 좀 아시잖아요. 타이어, 고무 이런 거. 아이 뭘 알고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나는 전공은 보면 그냥 수능 시험에 맞춰서 그때그때 가는 게 전공이지 우리가 국가적 사명을 띠고 가는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공에 목숨을 걸어요. 전공을 버리면 안 된다. 맞아요. 저희 그 말씀 들으니까 하고 싶은 말 하나 있는데 뭐예요? 제가 학교에 있잖아요. 그 대학원에 석사 박사 들어온 학생들한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보통 석박사 들어올 때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거야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첫 시간에서 얘기해줘. 왜냐? 석사 박사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수강 신청해. 그 과목에 뭐 과제하고 리포트 내고 발표하고 하다가 시험 봐. 한 학기 끝나. 두 번째 학기 똑같아. 이렇게 몇 학기를 정신없이 하다 보면 끝나는 게 학위 그러니까. 과정이다 보니 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 뭐냐면 제가 실제 MBA 때 했던 방법인데 과목 하나하나를 따라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뭘 배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떡해. 저는 약간 종합 노트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과목을 듣다가 나한테 뭔가 인사이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따로 적어놨어요. 어느 과목이든 막론하고 근데 저한테 남은 거는 그 노트 하나야. 그런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그 형해화된 전공의 목숨을 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 위에 인사이트 있는 거를 쌓아가는 과정?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공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거야.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부인이 영문과를 나오고 이제 불문과 동문과를 나온 거야. 그때 이제 내 친구가 영문과는 누가 가는 줄 아세요? 물어보니까 영문도 모르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뭐 불문은 전공 불문하고. 근데 정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대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다 한 70% 이상은 전공과 별도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전공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 이런 얘기죠. 저 학부 동기들 예전에 만났더니 영문과 나온 애가 그러는 거예요. 공대 나온 애가. 야 그래도 너네는 기술은 배우고 나왔잖아. 우리는 뭐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공대 애들이 야 우리 기술 배우고 나서 애들 그럼 너네 공대를 왜 간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예? 제가 이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들이 있고 반대로 공부하지 않아도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몸에 대한 거래, 돈, 대인관계, 결혼, 마음 공부, 역사, 지리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는. 그래서 저는 즐거움도 그런 것 같아요. 즐거움도 노력하지 않아도 생기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뭐 먹는 즐거움이라든지 자는 즐거움. 근데 노력해야지만 생기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난 공부의 즐거움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난 사실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책 보고 이럴 때 되게 행복하거든. 지인들한테 얘기하면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사실 그거는 나도 몰랐었거든. 교수님 여기 책에 보면은 적자생존 써놓으셨잖아요. 예. 그거 좀 얘기해줘. 한 교수님의 공부하는 방법이고 그렇죠. 즐거움의 원천일 것 같은데. 저는 메모 광이잖아요. 저는 뭐 모든 곳에 메모를 하는데 우리 식사 자리에도 항상 조그만 수첩 빼놓고 재밌는 얘기하면 꼭 적으시죠. 글쎄,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제 기억을 못 믿겠어요. 친구가 재미난 얘기를 해줬는데 웃고 나오면은 친구가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적어야지. 그리고 제 직업이 또 글 쓰는 직업이니까 그걸 잘 정리해놓으면 나중에 글 쓸 때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메모가 주는 그 즐거움이 굉장히 크고 메모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 잊어버리기 위해서 메모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사실 메모, 요약. 번역. 전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번역을 해봤잖아요, 좀. 저는 번역 일을 좋아해요. 아, 그래요? 좋아하고 엄청 몰입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은 그 원작자가 보통 영어를 번역해 영어로 써놓은 거를 한글로 옮길 때에 그리고 또 좀 제대로 옮겨졌다고 저 스스로 평가할 때에 그 기쁨이 있어요. 아, 그럼요. 엄청 있어요. 사실 번역이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 배경 지식도 요구되고 그렇죠. 언어 감각도 요구되는데 많이 읽는 게 되게 도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번역가들 중에 대성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은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요약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보기를. 요약과 번역 진짜 공부 많이 되죠. 그리고 번역하다 보면은 그 저자와 대화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 그렇죠. 이 대화 어떤 조금 숨겨놓은 유머 코드 같은 거 발견해서 피식 웃을 때라든지 그러니까. 뭐 좀 어려운 얘기를 이해할 때라든지 되게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 책을 원래는 중학생, 고등학생용으로 썼지만 사실은 저는 저같이 나이 들어가는 그 시니어들한테 좀 권하고. 진짜 그러네요. 아니 사실은 은퇴한 다음에 이 넘쳐나는 시간은 뭐 보낼 것이냐. 가장 핵심이 난 공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라든지 자기 취미에 대한 공부라든지. 읽고 요약하고 그렇죠. 그래서 글로 쓰고. 그러니까 저는 취미도 소비하는 취미에서 생산하는 취미로 넘어가자라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음악만 감상할 게 아니고 음악을 작곡하든지 글만 읽지 말고 글을 써보든지. 음악을 감상한 다음에 글을 쓰면 되지. 음악 평론 이런 것처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게 공부란 무엇인가 이 책은 시니어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시니어들한테.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청소년 대상으로 썼다고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적자생존이라든지 공부하는 방법 특히 이거는 성인용으로 진짜 손색이 없는 것 같고 직장인들, 그다음 시니어들에게 진짜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오늘 이 정도 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